오랜만에 지인들 만나면 어쩐지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눈 밑 지방 처짐과 피부 탄력 저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아이크림이나 마사지를 시도하지만 구글 북스를 활용해서 수많은 서적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례를 비교해봐도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만 제대로 잡아줘도 눈 밑 주름과 처짐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결정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그 정확한 발음으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수술이 답 아닌가요?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크림이나 레티놀만 꾸준히 바르면 되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던데요? 이런 반론들 정말 맞는 걸까요? 첫 번째 반론, 수술 불안과 부작용 우려입니다. 실제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수술은 처짐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멍이 오래가거나 심하면 시력과 관련된 부작용까지 보고된 사례가 있죠. 국내 학회 자료를 보면 눈밑 처짐 개선의 1차 권장 방법은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피침습적 치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성형외과학회나 대한피부과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눈밑 처짐 개선의 1차 권장 방법은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피침습적 치료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심각한 지방 돌출이 아니라면 수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국내 학회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 생활습관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눈 비비지 마라, 수면 잘해라, 자외선 차단해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 협회에서도 이런 습관 관리가 노화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밑 지방이 처지기 시작한 상태라면 생활습관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즉 생활습관은 예방과 보조 역할일 뿐 이미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부학적 원인을 다룬 전문 서적들 미용 해부학의 이해 등에 따르면 이미 안와 경막이 약해져 지방이 불룩하게 밀려나온 상태라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생활습관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생활습관은 예방과 보조 역할일 뿐 이미 진행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론, 아이크림과 레티놀 같은 제품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먹는 항산화제는 실제 연구에서도 피부 두께를 보강하고 잔주름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임상 결과를 보면 이런 성분들은 보조적 개선 수준일 뿐 이미 진행된 지방 처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즉 화장품과 영양제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같은 성분은 국제피부과학저널 등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피부 두께를 보강하고 잔주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임상 결과와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이러한 성분들은 보조적 개선 수준일 뿐 인대와 근육의 지지력 약화로 이미 진행된 지방 처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즉 화장품만으로는 드라마틱한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반론, 주름은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심입니다. 주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죠. 하지만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콜라겐 재생을 자극하는 치료와 생활 관리가 병행될 경우 피부 탄력 지표가 20-30% 이상 개선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충분히 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반론, 결국 의사 홍보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피부과 가면 상담실장만 만나고 결국 시술 권유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고비용 수술이나 시술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와 홈케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위험의 시술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정리하자면 주름은 결코 수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과 홈케어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가끔 피부과 시술까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접근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꾸준히 보신다면 피부 관리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가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